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Composition and ECG Ventricular Activity in Young Adults입니다. 해당 논문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2022년 게재되었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약 4.6으로 Public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의 헬스 분야에서 약 상위 25%로 Q1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해당 논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Body Impedance Analysis라는 이 BIA 기법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BIA 기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측정해 보셨을 인바디 기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생체 내에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체수 분량을 측정한 다음에 그 체수 분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체 체성분 지표들을 추정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BMI, Body Mass Index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BMI는 체지방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BIA,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했던 BIA 기법을 통해서 체지방량을 측정하는 이런 기술들의 정확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다음 문단에서는 Body Fat Percentage라고 하는 BFP, 이 체지방률이 이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다음 문단에서는 해당 연구에서는 이 바디 컴포지션 체성분 지표들과 심전도 간의 코릴레이션을 보는 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는 이런 ECG의 차이가 그 인구, 그러니까 연령별 인구에 따른 ECG 차이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다음 문단에서는 이 인구별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한 선행 연구들에서 이 체성분 지표들과 ECG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이 선행 연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좀 주제가 바뀌어서 ECG를 레코딩할 수 있는 이 모바일 베이스드 장치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기기들의 정확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에서 만든 이 모바일 기기들의 정확도가 또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다음 문단에서는 ECG, 다들 좀 접해 보셨을 법한 QT 인터벌, ST 인터벌과 같은 이런 ECG 활동 지표들을 조금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 연구의 목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목표는 이 휴대용 ECG 측정 장치를 사용해서 측정된 신호를 통해 추출한 그런 심전도 지표들과 체성분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해서 임상 진단을 위한 그런 요소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는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총 50명을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평균 나이는 약 21세였고 33명의 여성과 17명의 남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8살에서 23살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리고 비만이나 과체중 환자들을 포함을 하였지만 이런 합병증 같은 다른 질환이 없는 피험자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실험은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이 되었고, 모든 피험자들은 이 전날 밤에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전 48시간 동안은 일반적인 식사, 평소에 계속 해오던 그런 식사를 하도록 했고, 과식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 전 3일 동안 이 과도한 운동, 격렬한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고, 이 체성분 지표들을 얻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 기기를 사용을 해서 BMI와 체지방률인 바디 팻 퍼센트인 BFP를 2분 동안 2번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 동안 2번 측정해서 이 지표들을 획득을 했고, 그리고 별도로 키와 몸무게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ECG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기를 통해서 앉은 자세로 5분의 레스팅 스테이트 동안 측정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아래와 같은 ECG 지표들을 계산을 했는데, 먼저 RR 인터벌과 QT 인터벌을 계산하고 이 하트 레이트인 HR 그리고 코렉티드 QT라고 해서 좀 보정된 QT 값을 계산을 했는데, 이 보정된 QT 값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QT를 RR 인터벌의 반으로 나누어 준 이렇게 루트 RR을 인터벌로 나누어준 그런 코렉티드 된 값들을 사용을 했고, 코렉티드 TQ도 마찬가지로 이 루트 RR을 나눠준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QTC, TQ, TQC 등을 계산을 하였고, 그리고 이 아래 나와 있는 이 두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기적인 이완과 정기적인 수축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이런 TQ와 QT의 레이시오 이런 값들을 계산을 했다고 하고, 아래의 값 같은 경우에는 심장 주기와 이런 정기적 이완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RR 나누기 TQ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먼저 모든 피험자들의 이 키와 몸무게, BMI와 체지방률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평균 21세였고 키는 168.5cm, 그리고 몸무게는 약 70kg, BMI는 24.38, 그리고 체지방률은 28%에 해당됐습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난 것과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대 최소값도 함께 나타나 있고, 이 CV 같은 경우에는 변동 계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결과는 이 전체 피험자의 ECG 지표들의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리고 변동 계수, 최소 최대값을 나타낸 표입니다. 다음 결과는 이 체성분 지표들과 그리고 계산된 ECG 지표들 사이의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결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좀 이렇게 하이라이팅 된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이 BMI와 그 체지방률 그리고 심전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띈 것을 하이라이팅 해놓은 건데, 일단 체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QT 인터벌 그리고 QTC, TQC 그리고 이 TQQT 레이시오나 RRTQ 레이시오나 그리고 TQC, QTC, RRC, TQC의 비율들을 나타낸 것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한 0.4, 0.3에서 0.5 정도 사이에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BMI도 QTC나 TQC 그리고 RRC와 TQC의 레이시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상관관계의 경우에는 웨이트는 당연히 키나 BMI, 체지방률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체성분 지표들도 심전도 지표들도 다른 심전도 지표들과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 그 체성분 지표와 심전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 체지방률과 앞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결과를 보였던 ECG 지표들과 두 변수를 가지고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 분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체지방률이 QTC 그리고 TQC와 QTC 레이시오, RRC와 TQC 레이시오와 선형회귀 방정식을 이룰 수 있고,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지방률을 통해서 심전도를 예측할 수도 있고, 심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체지방률을 예측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체지방률과 심전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상적으로 명확하진 않지만 이 체지방률 변화에 따른 심전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요 결과로 TQC나 QTC 레이시오, RRC와 TQC 레이시오 등이 이 체지방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양의 상관관계를 각각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아쉬웠던 점은 인트로덕션에서 단락이 굉장히 짧게 많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좀 합쳐서 단락의 수를 좀 적게 하고 통일된 내용으로 좀 연계성이 있게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험에서 여성 33명, 남성 17명으로 성별에 따라 인원수가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을 맞춰서 실험을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BMI의 경우에는 뭐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냥 BMI의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정도만 말했기 때문에 이 BMI의 분포 같은 것을 함께 확인을 하고 제시를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도출한 ECG 지표들을 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도 함께 설명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또 좋았던 점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굉장히 비슷해서 레퍼런스로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결과와도 비교해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